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과정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심화과정의 기본 이론 과정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단원별 여러분들 교재에 들어가 있는 문제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강의를 통해서 심화과정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완전히 마스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의 문제로 바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1쪽의 선사시대의 기출 예상 문제를 1번부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시대의 생활 모습을 오른 것은 1번 문제는 뭐 거의 한 1점 문제 정도, 1점 배분에 1점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배분이 됩니다. 워밍업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특정 시기 때 특정 유물이라든가 또는 특정 사회 모습을 인지하시라고 그랬죠. 선배찌리개, 단양수양계, 또 뗀석기 이런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 시대 때는 어느 시대다? 구석기 시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 중에 선배찌리개는 선배는 자루를 선배라고 그래요. 선배. 자루입니다. 자루. 자루인데요. 어떤 모양이냐면은 이런 모양이에요. 석기를 다듬어 놓은 겁니다. 창이죠. 창인데 창 끝이에요. 얘가 흉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흉기.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선배는 어느 부분을 선배라고 하느냐? 자루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선배라고 그래요. 이 자루는 여기다가 나무 있죠. 나무를 이렇게 덧대 가지고요. 덧대서 나무 뿌리나 나무 껍질 등으로 이렇게 묶습니다. 그래서 용도는 창의 용도로 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구석기 시대 때 후기 때 나옵니다. 또 단양수양계 그러면 특징적으로요. 구석기 시대 때에 다양한 석기들이 여기서 무더기로 출토가 돼요. 그래서 단양수양계 그러면은 구석기 시대 때 대장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대장간 다양한 도구를 만들어내는 두드리고 펴고 하는 그 대장간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이게 충청북도 단양이고요. 단양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한강 상류에 해당이 됩니다. 한강변 강가에 위치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뗀석기 나와 있죠. 뗀석기로 선배를 자루에 연결해서 창끝이나 화살촉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여기 그림이죠. 이 그림에 보이는 이런 용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석기죠. 1.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예요. 토기의 사용은 식량의 생산과 또 정착 생활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거죠. 구석기, 신석기 시대 중기 때 나온 겁니다. 두 번째는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 샀다. 동굴, 강가의 막집 이렇습니다. 구석시 때 주거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강가의 막 지었다라는 의미의 막집입니다. 신석기 시대 때 가면은 막집에서 뭐로 가죠? 움집으로 갑니다. 움푹 들어갔다 해서 움집이라고 그러고요. 막집은 막 지었을 것이다 그래서 막집입니다. 근데 규격이 없는 거예요. 일정한 형태가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집이 주로 어디서 나왔다고요? 강가에서 나옵니다. 강가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어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굴도 있죠. 동굴. 이 동굴, 바위그늘 뭐 이런 거거든요. 여기에서 주거지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수렵, 사냥입니다. 수렵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석기 시대 때요. 수렵이 경기에서 수렵이 더 주였었을까요? 아니면 바로 그 어로가 강가에서 어로가 주된 경기였었을까요? 라고 하면은 수렵입니다. 근데 거의 비슷하다. 근데 굳이 우리가 사냥이냐 아니면 어로냐라고 이제 구분해서 본다면은 사냥이 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의 고인돌, 청동기 시대 때 족장의 무덤이죠. 강화도,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 화순, 전라북도 고창, 전라남도 화순. 여기 이제 고인돌 유적지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곳이죠. 청동시대 때 계급의 등장을 보여줍니다. 자, 4번은 반달 돌칼이 나와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 때의 농기구로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가락바퀴, 뼈바늘, 이거는 어느 시대죠? 신석기 시대입니다. 신석기 시대 때 농경의 증거로 보시면 됩니다. 농경. 이때 농경은요, 조, 피, 수수. 이런 것들이 재배가 됐고요. 신석기 시대 때 처음부터는 아닙니다. 후기 때 재배가 됐고요. 후기 때.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재배했다는 증거
유적지도 나와 있어요. 평양, 남경리, 황해도, 봉산, 지탐리. 여기가 이 조, 피, 수수 이걸 재배했다라는 증거 유적지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이제 구석기 시대 때 사회를 묻는 겁니다.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시대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은 서울 암사동이라고 했습니다. 암사동 그러면 바로 어느 시대요? 신석기 시대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번 빗살무늬 토기의 식량을 저장하였다. 바로 1번 문제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신석기 때 최초의 토기는 어떤 토기냐 그러면은 이른 민무늬 토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빗살무늬 토기예요. 참고로요, 이 신석기 때 이른 민무늬 토기가 발견된 곳이 어디냐면은 제주, 한경면, 고산리 유적지입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시기로 판단하냐라고 하면은 약 1만 년 전이에요. 아셨죠? 이 1만 년 전의 유적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만 년 전에. 그래서 신석기 시대 때 가장 오래된 유적지는 얘기를 하고요. 자, 구석기 시대 때 유적지는 어디가 가장 오래냐면 단양 금굴입니다. 이 단양 금굴의 유적지가 지금으로부터 약 70만 년 전이죠. 의 유적지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때 가장 오래된 최고의 유적지, 이거는 신석기 시대 때 가장 오래된 유적지로 구분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가 일반했다. 고려시대 때부터 나옵니다. 우경에 의한 심경법이라고 그래요. 깊이가리 하는 거죠. 자, 우경에 의한 심경법의 효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초 작업, 풀 제거죠. 또 하나는 농경, 그 지력, 땅의 힘입니다. 지력 향상에 의의를 둔다는 것이죠. 3번, 명도전, 반양전, 오수전, 다 중국 화폐입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화폐예요. 이거는 철기 시대 때에 철기가 중국에서 들어오죠.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옵니다. 네 번째는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고인돌을 만든다.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 때의 족장의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1번에서 말씀드렸고요. 5번 거푸집을 이용해서 세영동검을 제작하였다. 이건 철기 시대 때예요. 자, 여러분들 청동은 북방계통의 청동의 영향을 받고요. 우리나라에 철기 있죠. 철기는 중국의 철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북방계통의 청동기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때 뭐가 있냐 그러면은 거친 무늬 거울하고요.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이 있어요. 비파형 동검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북방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그대로 우리가 쓰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개량했습니다. 철기시대 때쯤 들어오면은 이거를 직접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제 거친 무늬 거울이 이제 뭘로 되죠? 잔무늬 거울이 되고요. 청동 거울인데 거울의 뒤에 무늬가 거칠고 안 거칠고 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검에도 비파 모양의 검이 뭐로 되나요? 세영동검으로 바뀌어요. 세영동검입니다. 그럼 실제로 잔무늬 거울과 세영동검을 직접 우리가 만들었었다는 증거 유물이 있어요. 그 증거 유물이 뭐냐면은 거푸집입니다. 거푸집. 이 붕어빵 만들 때 틀이죠. 틀. 그 틀하고 같아요.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청동을 녹여서 부어요. 굳으면 벌려서 다듬어 쓰는 겁니다. 이게 한반도 전 지역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거푸집의 등장은 한반도 내에서 청동기 문화의 독자적 발전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2번은 신석기 시대 때 생활 모습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빗살무늬 토기,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28페이지로 넘어갑시다. 28쪽은 이제 청동기 시대하고요. 계급이 등장했던 철기 시대 때에 관련된 단원별 기출 예상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1번 넘어가겠습니다.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은 여주 후남리. 여주 남리는 청동기 시대 때의 벼동사의 증거입니다. 잠깐 읽어봅시다. 신석기 시대 때 농경이 처음 시작이 됩니다. 조, 피, 수수.
그리고 이런 탄화가 된 조피수소가 발견된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면은 평양의 남경리, 그리고 황해도 봉산 지탐리 이러죠. 근데 벼농사는 아니에요. 그죠? 벼하고 보리는 언제부터냐 하면은 청동기 시대 때부터 나옵니다. 벼, 보리. 청동기 시대예요. 그것도 청동기 처음부터는 아니고요. 후기에 일부 저습지에서 행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화가 된 벽지가 출토가 된 유적지가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경기도 여주 흔암리, 부여, 충청도죠. 부여의 송곡리, 그 다음에 서천 화금리. 자, 이 유적지를 나오죠. 요 유적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청동기 시대 때에 벼농사가 행해진 유적지로 기억을 하시고, 다시 평양의 남경리, 황해도 봉산 지탐리는 신석시대 때에 농경의 시작, 즉 조, 피, 수수, 이게 이제 재배가 됐다라는 증거로 이해를 좀 해 두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직접 수확을 하는 농기부로서 뭐가 있었다? 반달 돌칼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 2번 다시 보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문제 1번입니다. 여주 흔암리. 그리고 이제 셋째 줄에 보시면은 민무늬토기, 반달 돌칼.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줄 보시면은 쌀, 보리, 겉보리, 조, 수수, 조, 피, 수수는 이미 신석기 시대 때부터 재배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유적지하고 이런 유물을 통해 가지고 이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바로 청동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1번. 주로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에서 살았다. 동굴, 강가, 막집, 구석기죠. 2번에 계급이 없다 그랬습니다. 계급은 언제 처음 나온다고 그래요? 청동기 시대 때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까지는 계급이 없죠. 평등 공동체 생활이에요. 3번에 오수전, 화천 등의 중국화폐를 사용하였다. 이거는 철기시대입니다. 철기시대죠. 이거는 중국의 전국시대 때 화폐가 들어온 거죠. 오수전, 반양전, 화천. 화천이라고 하는 거는 왕망전이라고 되어 합니다. 중국에 신이 있죠, 신. 한이 있죠, 한. 그러니까 한이라고 한다면은 중국의 최초의 정치적 통일왕조, 진.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 혼란을 통합한 진입니다. 그러면 한이 나오죠. 한은 전한과 신한과 그 다음에 후한을 묶어서 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 이후에 어떻게 되죠? 위, 초, 오로 분열됩니다. 중국의 삼국시대로 가는 거죠. 자, 그 중에 신한이라고 한 나라. 전한의 외척, 왕망이라는 사람이 건국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왕망이 신한을 건국하고요. 이때 만든 화폐가 왕망전이에요. 왕망이 만들었다라고 해서 왕망전인데 이 화폐의 원래 명칭은 뭐냐면은 화천이랍니다. 화천. 그래서 그 화천. 이 중국 화폐란 말이에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수전, 화천 등의 중국 화폐를 사용하였다. 철기 시대고요. 네 번째, 고인돌, 청동시대 때 족장의 무덤이라고 그랬죠. 다섯 번째, 가락바퀴, 그리고 가락바퀴는 실 뽑는 기구예요. 그 다음에 뼈로 만든 바늘, 이거는 이제 신석시대 때 원시적인 수공업이 행해졌다는 증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청동시대 때 생활 모습으로서 옳은 것은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자, 2번으로 하겠습니다. 밑줄근 기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기원전 5세기에 접어들면서 철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 이후 철기의 사용과 함께 청동기 문화도 더욱 발달해서 한반도 내에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가했다. 이거 보세요. 북방계통에 청동이 들어왔었을 때는 거친 무늬 거울 비파형 동검이었는데요. 철기 시대 때 이거를 독자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쓴단 말이에요. 잔무늬 거울과 세형 동검으로. 그럼 직접 만들어 썼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거푸집이다. 거푸집의 등장은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반도 내에서 청동기 문화의 독자적 발전을 의미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에 미출진 얘기예요. 한반도 안에서 독자적 발전이 이유가 있다.
라고 할 때 그 증거는 거푸집이고요. 해서 거푸집을 가지고 만든 청동 제품이 뭐예요? 잔무늬 거울하고 그리고 세형 동검이라는 겁니다. 니은과 디귿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역 비파형 동검은 북방계통의 청동검이고요. 오수전은 중국 전국시대 때 중국 한나라 때 합해입니다. 그래서 리은 철기세 때이고요. 중국 거니까 한반도 내세의 독자적 발전 문화하고는 관계가 없겠다는 거죠. 리은과 디귿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지역의 가시대에 대한 생활 모습을 오는 것은 강화도, 고창, 화순 뭘 얘기합니까? 고인돌 얘기하겠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됐었던 고인돌이요. 족장의 무덤입니다. 어느 시대요? 청동기 시대요. 1번 우경이 널리 보급되었다. 6세기 지증왕대 때입니다. 2번 거치무늬 거울을 제작했다. 청동기 시대 때 맞죠? 그렇죠? 이때입니다. 세 번째 동굴, 막집, 구석기죠. 네 번째 가락바퀴, 뼈바늘, 신석기 시대요. 그래서 가락바퀴, 뼈바늘은 신석 시대 때 원시적이지만 어떤 수공업이 행해졌다는 증거 유물로 두 개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5번 토기를 사용하여 식량을 저장했다. 역시 신석기 시대 때죠. 그중에 이제 최초의 토기가 앞에 말씀드린 제주 한경면 고산리에서 나왔다는 뭐죠? 이른 민무늬 토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2번이 이 시대 청동기 시대 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번 봅시다. 집자리의 모습이 가에서 나로 변화되면서 나타난 사의 모습 중 나와 거리가 먼 거. 가가 신석시대 때 움집 아닙니까? 이 움집에서 지면에서 움푹 들어갔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움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위에서 내려본 둥근 원형입니다. 가운데는 화덕이 있습니다. 기둥을 세웠던 기둥 자리가 있고요. 출입문은 남쪽에 있습니다. 크기는 성인 4명에서 한 5명 정도 거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크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화덕 옆에는 저장 구동도 이렇게 있다. 그 신석시대 움집이 바로 나는 청동시대 때 내륙, 구릉, 언덕백이죠. 여기에 이제 지어진 청동시대 때 주거지예요. 근데 청동시대 때 주거지는 주거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은 말이죠. 뭐 창고로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뭐 인구가 늘어나면서 집 크기도 커지고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청동시대 때 주거지예요. 자, 문제는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시대로 넘어가면서 나타난 사회 모습 중 나와 나는 어디요? 청동입니다. 청동리 시대와 거리가 먼 것은 이런 얘기죠. 1. 폐산임수의 칠학이 형성되었다. 뒤에는 산, 앞에는 물이 흐르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칠학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죠. 2번. 돌널 무덤과 고인돌이 제작됐다. 청동시대 때 주거지예요. 돌널 무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땅을 이렇게 팝니다. 파서 여기다가 뭐를 돌로 칸을 이제 관 있죠. 관을 만들듯이 돌로 이렇게 쌓아놔요. 뭐 이건 큰 돌은 아니겠죠. 이런 쪼가리 돌들 이렇게 붙여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놓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시신을 넣는 거죠. 시신을 넣고 그다음에 여기다 뭘 넣고 부장품도 넣고 그렇죠. 그리고 위에 관 뚜껑을 덮는 겁니다. 돌널 무덤이에요. 고인돌이라고 한다면은 고인돌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뚜껑돌입니다. 이걸 제석이라고 그러고요. 이걸 받침돌이라고 그래요. 지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건 지면입니다. 여기에 이제 시신을 넣고 부장품을 이렇게 넣는 거죠. 지석이 지면 위로 나온 것은 북방계통이에요. 북방식 고인돌입니다. 그 다음에 지석이 지면 안으로 들어간 게 있습니다. 지면입니다. 이게 남방식입니다. 남방식. 주로 한강 이남 쪽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그 청동시대 때 족장의 무덤이 강화도, 고창, 화순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분포된 고인돌이 한 60%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6개는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유적지가 세 곳이에요. 강화도, 고창, 화순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고이고, 세 번째, 족외혼을 통해서 부족이 형성되었다. 족외혼. 신석기 시대죠. 시족사회의 모습입니다. 신석시대 때는 시족사회라고 그래요.
시족 사이는, 시족은 지금의 뭐냐면은 가족입니다. 가족. 이꼴 가족을 다른 말로 뭐라죠? 한솥밥을 먹는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식구라고 그래요. 그러면 A라는 시족과 B라고 하는 시족끼리 혼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족 내에서 족 내혼을 하는 게 아니라 족 외혼. 이 시족 외의 가문하고 혼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A하고 B하고 혼인 관계를 통해 가지고 뭐가 형성이 되죠? 부족이 형성이 되는 거죠. 부족이. 그치? 규모가 좀 파이가 커지는 이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죠. 하여튼 족외혼은 신석 시대 때 모습이에요. 네 번째, 빈부의 격차와 계급 분화가 나타났으며 청동시대 때. 그래서 계급은 청동시대 때 처음 등장합니다. 일부 저습지에서는 벼농사가 행해졌었다. 그렇죠? 청동기 후기에 일부 저습지에서 벼농사가 행해졌다. 그 단화된 벽시가 나온 것이 여기였다. 벼농사 때 사용했던 농기구는 뭐였다? 이 시대 때 반달 돌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4번은 청동기 시대 때 사회의 모습이 아닌 것은 3번. 이 족외혼 신석 시대 때 모습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청동기 철기 시대 때까지의 문제는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교재 34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이거는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해서 성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예요. 어딘가요? 고조선입니다. 바로 문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국신화에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거 삼국유사에 들어가 있는 단군신화입니다. 단군신화 즉 고조선이 되겠죠. 1번 부왕, 준왕 등의 왕이 있었다. 맞죠? 3세기 기원전 3세기 때부터 부왕 다음에 준왕 왕위가 세습되고 있어요. 부왕, 준왕. 단군조선의 마지막 왕이 누군가요? 준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만이 준왕을 내몰고 이만조선을 성립시켜 놓고요. 이만조선 다음에 이만의 손자라고 하는 이만조선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우고왕이죠. 우광대 때 한나라 무제 침략을 받아서 왕검성이 함락이 돼. 기원전 108년에. 그래서 고조선 여기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튼 부왕, 준왕 등의 왕이 있었으며 두 번째 천군이 관장하는 소도. 소도는 사만시대 때 문화요소죠. 사만. 그래서 재정 분리의 흔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일치 그러면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어디? 고조선. 증거는 단군, 더하기, 왕검. 그렇지? 단군은 무슨 뜻인가요? 제사장. 왕검은 정치적 군장. 그러니까 단군과 왕검을 따로따로 해요? 아니면 하나된 용어예요? 하나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재정일치시대 때 족장의 명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한편 재정분리 그러면은 사만만 기억하십시오. 사만. 사만의 소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대, 소도 이렇죠. 재정분리 흔적입니다. 이거는 이제 천군이 제사를 지내는 특수행정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만이 준왕을 치고 준왕이 내려오죠. 내려오자 원래 있었던 진국민들은 바로 소도라는 행정구역을 그리고 내려왔었던 바로 준왕의 무리들은 뭐를 한을 건국을 했습니다. 이 한이 세 개가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사만이다 해서 마한, 진한, 편한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진은 청동기 문화를 토대했던 국가예요. 그런데 이제 준왕이 내려올 때 철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토착 진국민을 흡수 병합하면서 어디를 한을 성립을 시켰다. 근데 한이 세 개여서 사만이다. 마한과 진한과 어딘가요? 변한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튼 이떤 그 준왕이 내려온 이후의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사만 사회는 재정일치다, 재정분리다, 재정분리다. 증거는 소도에서 확인한다. 고조선은 재정일치다. 증거는 단군 왕검에서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전성기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9세기 초 이후 선왕대 때입니다. 발해. 당나라에서 9세기 초 선왕 이후의 치세를 해동 우리나라를 지칭한다고 그랬죠. 해동성국이라고 했으며 네 번째 화백 어디서 나오죠? 신라에서 나옵니다.
신라죠. 그다음에 5번 가족 공동 무덤이 있습니다. 가족 공동 목각이라고 그러죠. 어딘가요? 옥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나라에서 옥저에서 기억을 좀 해두셔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옥저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족장들이 자기네 부족을 다스리고 있다. 혼인 풍습에는 뭐가 있어요? 며느리제. 매매원 제도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민며느리제 이외에 옥조에서 가족, 공동 목각이 있어요.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감회장에다가 시체가 썩으면 그 뼈만 따로 추려놓는 겁니다. 이걸 골장제라고 그래요. 골장. 그러니까 뼈를 매장했다 해서 골장제라고 하는데요. 또는 가족 공동 목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동해가 뭐가 동해? 동해 역시 왕 없습니다. 부족장들이 자기네 부족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족사회 유풍을 가장 많이 개성한 나라예요. 시족사회는 아까 어느 사회인가요? 신석기 시대 때 사회 모습입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동해의 책화, 시족의 생활 구역입니다. 여기를 침범하면 책임을 주어서 벌을 준다 해서 책화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무천, 몇 월에? 10월 달에 무천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해와 옥저는 비록 철기 문화를 토대로 했지만은 고대 국가로, 연맹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군장 국가 단계에 머물렀다. 이유는 둘 다 왕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가족 공동 무덤 그러면은 어디예요? 옥저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고조선에 관련된 바른 설명이 되겠네요. 2번 보겠습니다. 다음 법이 시행된 나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는 고조선의 8조법 내용 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3개 조항이네요. 이 3개 조항 내용을 통해 가지고 적절한 것은 1번 봅시다. 임신서기석의 내용을 분석한다. 임신서기석은 뭐예요? 임신년에 서, 맹세서자입니다. 맹세를 기록한 글이다. 그래서 임신서기석라고 일하죠. 화랑도의 맹세를 기록한 거죠. 유교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신라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국내성 천도의 배경을 살펴낸다. 2세기 유리왕대 때입니다. 고구려죠. 3번 칠지도에 새겨진 명문을 해석한다. 이거 4세기 근초광대 때입니다. 근초광대 때 일본에 보냈다라고 하는 칼이에요. 칼. 네 번째는 한의 왕금성 침략 원인을 조사한다 했습니다. 이건 어디냐 가면 여기 봅시다. 우광대 때 중국 한나라 무제가 쳐들어오죠. 그렇죠? 한무제 때에 중국의 한무제 때에 고조선의 우광입니다. 위만조선에 들어와서 우광을 치고 기원전 108년에 여기에 뭐가 한 사군이 수립이 됐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계속 봅시다. 한의 왕검석 침략 원인을 조사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고조선에 관련된 얘기 아닙니까? 5번 독서 선풍가는 신라 하대 원성왕대 때의 유교 이념에 입각한 인재 선발을 마련하게 한 제도죠. 따라서 이 자료, 고조선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이 고조선의 나라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는 뭐냐?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교재 뒷짝에 35쪽입니다. 3번 문제로 바로 넘어갑시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한 다음에 우리를 통해 편리하게 교역하세요. 중개무역으로 인해 생기는 이익이 꽤 많거든. 그다음에 진이 있습니다. 이때 지도를 한번 그려봅시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여기 이제 어디가 있었냐 하면은 고조선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이제 단군조선도 들어가고요. 이만조선도 들어갈 겁니다. 단군조선과 이만조선. 그리고 이쪽에는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했었던 뭐가 있었다? 진이 있었다. 진. 이 진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요 진이에요. 그 다음에 위쪽에 누가 있으면 예라는 나라가 있어요. 예.
그러면 중국 땅에는 뭐가 있냐면 중국 땅에는 어디에 있죠? 바로 한이 있습니다. 한, 예, 진 사이에 누가 끼어 있어요? 바로 고조선이 끼어 있는 거죠. 그렇죠? 고조선. 그래서 고조선이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예와 한과 진 사이에서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사이에서. 그치? 중개무역을 독점합니다. 이것이 한나라 무제의 침략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무제가 쳐들어와서 기원전 109년에 쳐들어오죠. 그래서 1년간 저항하다가 기원전 108년에 왕검성이 함락이 돼요. 왕검성이 함락이 되면서 고조선은 막을 내리게 됐다. 이때가 언제냐 했더니 바로 기원전 108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때가 되겠습니다. 평양성을 얘기합니다. 왕검성은. 자, 그러면은 지금 가 국가는 단군조선이겠느냐 아니면 이만조선이냐 이거예요. 어디겠어요? 바로 이만조선이 돼야죠. 그래서 네 번째, 고조선이니까 1번에 제가의 고구려죠. 2번에 불교 수용. 불교는 삼국시대 때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아시죠? 3번. 철을 생산해서 낙랑과 외에 수출하였다. 이거는 변한입니다. 변한. 아까 삼안에서 변한이 나왔었죠. 이 변한을 얘기합니다. 지금이 어디예요? 김해입니다. 김해. 저 김해 부분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팔조법이 있었다. 고조선이죠. 5번에 국동대열은 고구려의 제천 행사입니다. 고구려의 제천 행사로서 10월 동맹이 있죠. 여기서 제천 행사를 한 다음에 왕과 신하들은 나라의 동쪽에 있는 커다란 동굴입니다. 그래서 그냥 국동혈이 아니라 국동 뭐라고 했죠? 국동대혈이다라고 되어 있죠? 국동대혈이다. 나라의 동쪽에 있는 커다란 동굴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고구려의 제천 행사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문제 3번은 고조선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4번만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0번 봅시다. 가에 들어갈 내용을 옳은 것은 기원전 2세경에 이만희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된 이후 고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읽어보자. 이거 이만조선 얘기하겠죠. 이거 한번 보세요.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해가지고 최초로 성립된 나라가 어디라고요? 고조선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고조선은 단군조선하고요. 이만조선 나누지 않습니까? 앞에 나온 것이 단군조선이고요.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해서 고조선이 있었을 때에 그 밑에는 어디가 있었냐니까 진나라가 있었어요. 진. 삼안 이전의 단계. 요 진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단군조선의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요? 준왕이에요. 준왕. 준왕을 누가 위만이 내몰고 이만조선을 성립시켰다가 왕검성이 함락이 됩니다. 이때가 이제 언제냐 했더니 우고왕대 때 기원전 108년이다. 그럼 이만이 준왕을 죽이진 않죠. 밀어냅니다. 그래서 준왕이 이제 무리 1000여 명을 데리고 이만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수용된 철기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왔더니 얘네들은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굴론돌이죠. 박힌 돌 빼낸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했는데 그 한이 몇 개? 3개. 그래서 뭐란다? 삼한이다 해서 삼한은 마한, 진한 뭐죠? 변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한의 정치 형태가 아까 재정 분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겁니다. 소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삼한의 정치 형태는 재정 분리였다. 왜 재정 분리냐 그러면은 내려온 세력들이 정치를 하고 토착인들이 뭘 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재정 분리예요. 근데 고조선은 재정 일치가 되겠습니다. 제사와 정치가 일치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3번은 지금, 문제 4번은 지금 이만조선의 사실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욕살, 철혁은지는 고구려의 지방 장관의 명칭이에요. 이번에 제가회의, 고구려의 귀족회의를 얘기합니다. 3번, 한과 진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였다. 그렇죠. 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국 칠흥 중 하나의 연과 대적할 만큼 성장하였다. 이거 단군조선 얘기죠. 5번에 부왕, 준왕 등 강력한 왕이 등장해서 왕위를 세습하였다 그랬죠. 자, 이건 뭐예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왕, 준왕, 기원전 3세기 때에 왕위가 세습되고 있었던 이걸 얘기합니다. 역시 이것도 단군조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구체적으로 4번의 박스 안에 보면 가는 단군조선이겠느냐 아니면 이만조선이겠냐 이거예요. 당연히 이만조선이죠. 그러니까 학생 B의 자료 보면은 우광이 왕검석을 침략한 한무제의 군대에 맞서서 저항했다. 우광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죠. 이만조선의 마지막 왕이고요. 단군조선의 마지막 왕은 누구라고요? 준왕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까지 보시고요. 자, 바로 철기 문화를 토대로 한 여러 나라로 바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41페이지 여러 나라의 성장 1번 문제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여러 나라에 관련된 문제는 꼭 하나씩 출제가 됩니다. 2019년까지 봤었던 그 기출문제를 봐도 말이죠. 꼭 하나씩 나와요. 이건 사실 뭐 이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도 그렇지만은 이 국가공무원 시험이 있죠. 뭐 지방직이건 국가직이건 9급이건 7급이건 간에 보면은 직렬 관계없이요.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나라의 특징적인 문화, 사회, 풍습을 잘 몇치만 시켜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교재 41쪽입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지금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구가, 대사, 대사자, 사자가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바로 사출도예요. 한번 봅시다. 어제 나오냐요? 부여입니다. 부여의 사출도를 얘기합니다. 마가, 우가, 구가, 저가 할 때 뒤에 가자가 붙죠. 족장을 얘기합니다. 족장. 사출도. 또 부여의 영고 12월에 수렵 문화를 보여주는 자력이랍니다. 영고라든가. 또 부여의 사회 문화에서 본 말이죠. 을력이 있습니다. 을력. 은나라 달력을 쓰고 있고요. 또 하얀 옷을 잘 입었어요. 백이민족 있죠. 우리 민족을 백이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백이민족의 유래가 바로 흰 옷을 즐겨 입었다. 그래서 부여에서 나옵니다. 부여. 지금 여기서 문제 1번은 부여의 사출도에 대한 얘기예요. 1. 영고라는 제철 행사가 12월에 있었죠. 낭랑과 외의 철을 수쳐. 2번은 변환입니다. 변환, 마한, 진한 변환할 때 변환인데 이 변환은 내가 한번 봅시다. 마한, 진한 변환이 이 변환이에요. 지금이 어디라고 했죠? 김해예요. 김해. 김해는 한자로 쇠금자에 바다 해자를 씁니다. 쇠바다예요. 쇠바다. 우리가 불바다, 물바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쇠가 그만큼 철이 많이 생산됐다라고 하는 거죠. 변환. 세 번째 신지, 견지, 불의 읍차, 사만의 족장대 명칭이에요. 사만. 신지, 견지는요. 신지, 견지는 대족장이고요. 불의 읍차. 불의 읍차는 소족장이에요. 그 대족장과 소족장의 구분 기준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 바로 물의 관리권을 물의 관리권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물의 관리권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대족장, 작게 가지고 있으면 뭐죠? 소족장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과 관련된 경제를 한번 볼까요? 수전농업이 발달했겠죠. 수전농업은 논농사입니다. 벼농사가 되겠고요. 철제 농기구가 또 많이 나와요. 그렇죠? 삼안에 또 철제 농기뿐만 아니라 수전 농업과 관련해서 저수지가 또 많이 출조가 됩니다. 상주의 공검지, 제천의 의림지, 그렇지? 또 김제, 벽골제, 이런 저수지들이 많이 출제가 된 것은 바로 물, 수전 농업, 벼농사 이것과 관련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계속 봅시다. 단궁, 과마, 반어피의 특산물, 동해의 특산물입니다. 그리고 사회질서 유지한 편적법, 고조선의 법령이죠. 이거는 부여에 대한 얘기니까 1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나온 얘기인데 지금 자료는 땅은 넓은데 땅이 비옥하지 못해서 먹을 것이 부족했다. 마지막 큰 창고는 없고 집집마다 조그만 창고가 있으니 그 이름을 부경이란다. 부경 즉 고구려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부경 귀족 창고입니다. 약탈 경계의 상징물로 보시고요. 제천 행사로서 10월 동맹이 있고요. 또 10월 동맹 이후에 10월 동맹 이후에 국동 대열도 있었습니다. 나라의 동쪽에 큰 동굴이다라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월 동맹 제천 행사를 끝내고 왕과 신하들이 여기에 가서 또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고구려에. 그 다음에 결혼 풍습에 대릴 사이제가 있습니다. 이 대릴 사이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서옥제라고 서옥제. 사위의 집이다. 사위서자를 얘기합니다. 집 옥자죠. 이런 농경 사회에서 노동력을 중시했었다는 증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의 문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옥조 동해에서는 이것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해에서는 책화 말고도 조계원도 있죠. 시족사 유풍을 가장 많이 계승했다라고는 동해가 있습니다. 삼하는 아까 재정분리 소도 또 물의 관리권을 놓고 대소족장으로 나눠졌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2번은 고구려에 대한 사회 모습이에요. 자, 1번 병난도. 병난도 예성강 입구의 병난도입니다.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 때 대무역 창구고요. 이번에 진대법 실시 소식에 휘받는 진대법 고구려 2세기 후반에 누구죠? 고국천왕입니다. 을파소의 건의로 상평통보 조선 후기 때죠. 대동법이 전국적인 실시를 받던 숙종대 때 광범위하게 유통이 됩니다. 4번 금속활자로 불경을 인쇄하는 승려.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본 그런 뭘 얘기를 하죠? 직지, 심체, 요절이다. 직지, 심경이라도 하고요. 또는 직지라고도 그래요. 원래 이름은 좀 길어요. 초록불조, 백운하상, 초록불조, 직지심체요절이다. 그래서 138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했다. 그래서 현재 현존하고 있는 금속활자본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은 직지심체요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그래서 네 번째 금속활자로 불경을 인쇄하는 승려 고려 때죠. 5번 소에서 생산된 종이를 운반하는 주민 소 향과 부곡과 소할 때 소예요. 향과 부곡은 농업에 소는 수공업이나 광업에 종사했었던 특생경 구역을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여튼 문제 2번은 고구려에 대한 설명은 2번 진대법 실시 소식에 기판 농민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풍습이 있었던 국가입니다. 민며느리제하고요. 가족 공동 목각이에요. 그렇죠? 이 민며느리제 가족 공동 목각 어딘가요? 옥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1번 변안이죠. 변안 아까 어디? 변안 김해 가야 여기 얘기입니다. 육가야죠. 두 번째 고구려의 압박을 받아 소금과 어물을 바쳤다. 맞죠? 그래서 고구려의 경제는 아까 무슨 경제라고 했죠? 약탈 경제였다. 약탈 경제의 증거는 뭐냐? 부경이다. 부경이라고 하는 개인 창고에다가 바로 쌓아놓고 먹고 살았다. 누구로부터 약탈한? 주로 옥조와 동해로부터 약탈. 그래서 부경으로 할 수 있는 고구려 경제는 약탈 경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60여 개의 법으로 백성들을 엄격하게 다스렸다. 이거는 우광대 때 한무제 침략을 받아서 기원전 108년에 멸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이후에 한나라 무제 때 한나라가 토착 고조선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자 토착인데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조항도 몇 개로 8조에서 60여 개조로 늘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해마다 영고라고 하는
다섯 번째 사출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어느 시에 때요? 부여죠, 부여. 그죠? 부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옥죄에 대한 설명은 몇 번?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가상일기에 나타난 풍습을 지닌 초기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책화가 있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 어디예요? 동해죠. 1번 10월의 무천 동해입니다. 2번 제사장에 의해 지배되는 신성구역인 소도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소도는 뭘 소도라고 그러죠? 소도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거죠. 천군이 제사를 지내는 특생경 구역이에요. 그래서 사만의 소도로 알 수 있는 사만의 정치 형태는 제사와 정치가 분리가 되었다. 재정 분리의 모습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해에 대한 얘기니까요. 1번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이거죠.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부여의 용고라든가 고구려의 동맹과 국동대리라든가 그 다음에 동해의 무천이라든가 옥조도 있었을 텐데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자료가 아니잖아요. 어느 나라 자료예요? 중국 한나라 삼국지 위지 동의전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에 관련된 자료는 역사서가 없어요. 이때 기록해 놓았던 중국 측 자료에 많이 인용하고 있다. 삼국 그러면 위초고죠. 그중에 위나라지 동쪽오랑캐 동의전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4번 보겠습니다. 다음 가상일기에 나타난 풍습을 지닌 초기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죠. 자, 자료는 지금 셋째, 넷째 줄에 보니까 책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책화 그러면 아까 동해에 책화가 있습니다. 조계홍과 같이 시족사회 유풍을 가장 많이 계승했었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동해에 대한 얘기니까요. 1번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10월 무천 나오죠? 추수감사제입니다. 2번에 소도 삼한에서 나오죠. 재정분리의 흔적이 없고요. 3번 가족 공동 무덤입니다. 골장제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 나오죠? 옥조에서 나왔습니다. 옥조죠. 그 다음에 4번에 사람이 죽으면 따르던 사람을 함께 죽여 묻는 풍속이 있었다. 순장이죠. 어디예요? 부여에서 나옵니다. 부여. 순장이고요. 그 다음에 5번 혼인할 때 여자 집에 서옥을 짓고 사위를 맞는 풍습이 있었다. 대릴사이제죠. 서옥제라고 하는데, 자, 서옥제는 흑토변자를 쓰기도 하고요. 계집여자 변을 쓰기도 합니다. 이거 다 서자입니다. 서. 사위의 집이다. 그래서 서옥라고 하죠. 대릴사이제예요. 어디서 나오죠? 고구려의 결혼 풍습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4번은 여러 나라의 동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1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5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사장인 천군과 벼르빈 소도가 있었던 가 어디죠? 삼한이죠. 자, 삼한 한반도 남부에 위치하였으며 농업이 발달하여 5월과 10월에 농경과 관련된 계절제를 열었다. 5월 수린날, 지금의 단어입니다. 10월 계절제, 지금의 추석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삼한이라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서 1번 서옥제, 대릴사이제예요. 고구려의 결혼 풍습입니다. 2번 신지, 견지, 불의읍차. 이거 앞에서 한번 있었죠. 신지, 견지는 보세요. 이거는 대족장, 그 다음에 불의읍차는 소족장이에요. 물의 관리권을 놓고 누가 물의 관리권을 많이 갖고 있냐에 따라서 대족장과 소족장은 아닌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제가의 고구려의 귀족회의를 뭐라고요? 제가회의라고 그러죠. 네 번째 부족 간의 경계를 중시한 책화 어디죠? 책화 동해입니다. 책화는 다른 뜻은 없어요. 책임을 져서 지워서 화를 준다, 벌을 준다는 겁니다. 책화라고 그러죠. 자, 5번에 특산물 단궁, 과마, 반어피 동해의 특산물입니다. 그래서 가나라, 삼한이라는 나라니까요. 그래서는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다는 것이죠. 자, 6번 보겠습니다.
A, B에 알맞은 국가 형태와 국가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전부 연맹 국가 같습니다. 여러 나라죠.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옥자고 동해는 철기 문화를 토대한 건 맞아요. 철기 문화를 토대했지만은 왕이 없어요. 그래서 연맹 국가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 그래요? 청동기 문화를 토대했던 국가를 군장 국가라고 하잖아요. 이 군장 국가 단계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먼저 그러면은 A가 어디에 있어요? 민며느리제 가족 공동 무덤 옥저죠. B는 어딘가요? 수리날 계절제 삼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옥저하고 밑에 조계원, 책화, 무천 이건 어딘가요? 동해죠. 그래서 옥저하고 동해는 군장 사회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회 발전 단계에서 구석기 사회를 뭐라고 그러나요? 구석 사회를 무리 사회라고 그래요. 무리를 지어서 이동생활하는 겁니다. 신석기 사회를 뭐라고 했죠? 시족 사회라고 그래요. 자, 시족은 가족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있습니다. 청동기 문화를 토대한 사회를 뭐라고 하죠? 군장 사회라고 그래요. 군장. 그 다음에 철기 문화를 토대한 사회를 뭐라고 하죠? 여러 나라 연맹 사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사회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중세, 근세, 근대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철기 문화를 토대하면 다 연맹 사회가 되는데 옥저고 동해는 왕이 없어서 연맹 사회가 아니라 군장 사회 단계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A는 옥저, 연맹 왕국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군장 사회라 해야 되고 옥저입니다. B, 삼안이죠. 삼안은 철기 문화를 토대로 합니다. 그래서 연맹 왕국, 삼안 네 번째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나라에 관련된 문제를 한 6문제 정도 우리가 이제 풀어봤습니다만은 각종 공무원 시험이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여러 나라에 관련된 내용들은 항상 출제가 됩니다. 특정 국가의 특징적인 사회 문화를 잘 매치만 좀 시켜 놓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 나라까지 우리가 이 시간에 정리하시고요. 고대 국가 정치사 파트 이후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